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의 수건인 유성복합터미널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가며 내년 초 착공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성복합터미널과 통합 논의가 일었던 대전 서남부터미널의 존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정진 기자가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대전 구암역 인근 부지에 최대 6,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조성 예정인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다음 달 초 공사 발주에 돌입합니다. 2010년부터 4차례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대전시가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시는 12월 중 시공사를 선정한 뒤 내년 1월 착공에 연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좁고 차편도 많지 않아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여기 근처에 복합터미널 같은 거 생기면은 좀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크기도 크고 아무래도 저 차편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한때 유성 복합터미널과 통합 논의가 있었던 대전 중구 서남부터미널의 존치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지어진 터미널의 외관은 노후화됐고 내부 시설인 식당과 편의점 등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이용객은 149명. 과거부터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주 고객입니다. 유성과 대전 복합터미널 등 멀리 이동이 어려운 승객들에겐 없어져선 안 될 소중한 터미널입니다.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다니죠. 없어지면 안 돼요. 정말로 부여에서는 여기가 최선의 오는 길하고 여기서 또 병원 가는 길하고 너무 적합한 장소예요. 하지만 이용객 수가 급감한 만큼 대신 시민 편의시설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고 그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을 이용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걸로 대체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해 말 서남부터미널 축소에 관한 도시계획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심의는 통과했지만 아직 폐쇄와 축소 등에 대한 큰 진척은 없는 상황. 중구청은 서남부터미널의 노후화와 이용객 편의를 고루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어젯밤 9시 14분쯤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선로에 무단 진입한 50대 여성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후속열차 10대가 20-30분 지연됐으며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고향인 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논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논산시 양촌면의 한 하천변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송 부의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송 부의장의 소지품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빈 땅을 활용해 벤처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가 국내 최초로 대전의 한 대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침체된 대학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영세제조업 위주였던 지역 경제 기반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 한남대학교 내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캠퍼스 혁신파크입니다. 2019년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된 이후 6년 만에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공됐습니다. 지상 7층 2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국내 최초 캠퍼스 산업단지로 바이오 화학 분야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첨단 산업 분야 100여 개 기업이 입주 심사를 통해 입주하게 됩니다. 기업체와 대학이 연계하는 산업협력 모델을 이제 구축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취창업이라든가 지역시용주형 인력 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혁신 모델이다. 혁신파크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간과 미디어룸, 세미나실 등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덕 연구개발특구로 편입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로 편입이 완료되면 한남대 혁신파크 입주업체들은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특구에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상인들은 코로나19가 불경기로 장기간 침체됐던 오정동 일대 대학 상권이 유동인구 증가로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쪽에 근무를 하게 되시면 저희 상가도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영세 제조업 위주의 노후된 산업 기반으로 성장의 한계를 보이던 한남대 인근 오정동과 대하동 지역 산업구조 개편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승점 3점을 거머쥐며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구FC와 맞붙은 대전은 전반 24분 마사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섰고 대구FC가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 기회를 살리지 못해 대전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2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은 승점 41점으로 대구를 잡고 강등 탈피권인 9위에 올라섰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1부 리그 잔류 여부는 앞으로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K리그1 잔류 마지노선인 9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단순한 수족냉증이나 혈액순환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말초신경염이 원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종엽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말초신경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날씨에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수족냉증이나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지만 말초신경염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초신경염은 손끝과 발끝까지 가지 모양으로 뻗은 신경계인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말초신경 중 감각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손발이 저리고 불타는 듯한 통증이나 근육의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당뇨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을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데 예전에 신종플루나 독감 예방 접종 하시고 나서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말초신경염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성인에게서는 주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신경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통증이 영구적으로 지속되고 신체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제 테니스나 골프 치면서 생기는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이런 것들도 척골신경이나 이런 쪽에 이제 눌리거나 할 때 힘 빠지는 증상과 저린 증상이 같이 생길 수 있죠. 말초신경염의 원인은 병원 검사로 75% 정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또 초기에 치료를 놓쳤더라도 항경련제와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고 신경차단술 같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통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말초신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술을 줄이고 신경에 압박을 주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대전 한밭수목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3회 목재 페스티벌에 시민 등 5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재 페스티벌에는 실생활에서 유용한 목재 생활용품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과 목수로 변신한 꿈씨 패밀리 포토존 등이 마련돼 참여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대전 서구 장안동의 한 슈퍼 앞을 지나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운전자가 목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전신주에 큰 손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구는 다음 달 1일에서 2일 예산 종합운동장 윤봉길 체육관 일원에서 제21회 예산 황토사과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에서는 예산 황토사과,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예산 사과만의 우수한 품종과 그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판매 부스 존에서는 과학, 과수농가와 과수장목반,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 등이 대거 참여해 황토사과를 비롯해 갓수확한 신선한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서산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주인이 최근 숨졌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산시 성림동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여성 주인 A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얼굴에 쏟아부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50대 남성 종업원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폭행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지난 24일 숨졌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밀린 1개월치 인건비 지급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